이대로 오답 정리를 해 나가시다 보면 수능 국어 문제 풀 때 헷갈리던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막 모호하게 풀리던 게 정답에 근거 가지고 되게 논리적으로 정답에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틀리더라도 내가 틀린 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짚어줘서 제대로 교정돼서 진짜 고득점으로 향하게 되실 겁니다. 보통 국어 공부할 때 오답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고,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실 때 보통 틀린 이유를 주로 쓰죠. 그러니까 자기가 3번을 골랐다면 정답이 5번이었다면 3번에 어디가 틀렸는지, 5번이 왜 정답인지 이 정도 쓰실 겁니다. 또는 좀 더 성실하면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공부니까 다 도움되죠. 근데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인 오답 정리 방법을 제대로 익힐 때 진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실력을 빵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좀 제대로 알고 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답 정리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답 정리를 하려면 이걸 왜 해서 어떤 효과를 노리고 어떤 효과가 있어서 하는지 알아야 자기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죠. 오답 정리 왜 하죠? 이거에서 점수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편적인 오답 정리 방법을 보면 해설 쓰고 정답의 근거 찾고 이 정도죠. 근데 그거 왜 찾고 왜 씁니까? 그거 한다고 성적이나 점수나 실력이 오르나요? 그냥 해설지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 않죠. 문학 같은 경우에 같은 작품이 출제된다고 해도 물어보는 포인트라든가 선택지 표현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 문제나 이 지문에 대한 오답 정리를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포인트를 풀고 판단해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해설을 쓴 정답의 근거를 찾은 그 문제와 다른 문제를 다음번에 풀어서 맞춰야 되는데 그때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오답 정리 공부가 되셔야겠죠. 그러려면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나 오답 정리가 아니라 이 문제를 틀린 나의 사고방식에 대한 오답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답 정리는 해설을 쓰는 게 아니라 정답 해설 말고 나의 틀렸지만 틀린 나의 사고 과정을 쓰는 걸 오답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정답을 고르게 된 나의 사고 과정을 명시적으로 써보는 것. 그러니까 이걸 마치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답의 사고 과정을 쓰고 답의 근거를 찾고 틀린 해설을 쓰는 건 마치 내가 몸이 아픈데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해야 돼 계속 그런 것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건강은 해지겠죠. 근데 당장 내가 아픈 부위가 막 내가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픈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쉰다고 그냥 다 나을까요? 허리가 아프면 자세를 똑바로 앉는 훈련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다리를 꼬는 것 때문에 아프다면 그런 습관을 교정한다던가 내가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고 그걸 교정했을 때 정말 올바른 자세가 되고 건강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틀렸을 때 그 문제를 틀린 나의 정확히 어떤 사고 과정이 잘못됐고 그 사고를 계속 교정하는 오답 정리가 됐을 때 실력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 맞히게 되고 그런 오답 정리를 했을 때 실력이 올라서 점수가 오르겠죠. 이게 진짜 오답 정리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 오답 정리하는 방법이 좀 중요하겠죠? 두 번째 오답 정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방법 순서는 간단해요. 그냥 3단계 거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나의 사고 과정 정리, 그리고 세 번째 이후에 채점 후 피드백. 우선 여기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2번입니다. 푸는 거야 평상시대로 잘 푸시면 되죠. 풀고 절대 바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푼 문제의 정답들 있죠. 그 정답 찍은 것들에 나의 사고 과정을 쭉 써보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문제, 예를 들어 독서 한 지문을 풀었다고 치면 4문제 정도 풀었을 텐데 4문제에 1, 3, 4, 2 고른 답의 근거를 내가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모든 문제를 다 쓰기 만약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하면 한 문제라도 좀 헷갈렸던 문제라도 써보는 겁니다. 되셨죠? 이때 반드시 좀 포함시켜서 써야 되는 것은 내가 답이라고 생각한 근거,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근거가 되는 소설이라면 구절, 시라면 시구, 또는 독서 지문이라면 어떤 부분, 특정한 부분을 간략하게 쓰셔도 돼요. 이걸 근거로 나의 이 선지에 대한 해설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내가 1타 강사가 돼가지고 이 문제에 해설을 쓴다는 생각으로 쓰는 겁니다. 나의 사고 과정을. 됐죠? 아직 정답은 모릅니다. 근데 나의 사고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내가 듣는 강의가 있다면 그 강사라면 어떻게 해설했을지를 빙의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체화도 좀 더 훨씬 잘 될 겁니다. 강사들도 언제 실력이 가장 많이 느는지 아세요? 해설지 쓸 때 추상적인 생각을 언어로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나의 생각을 글로 쓰는 것 자체가 사고력 발달에 엄청나게 도움됩니다. 내가 틀린 사고를 하더라도 이전에는 모호하게 3번이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러고 찍고 넘어갔다면 이걸 쓰다 보면 되게 논리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사고력이 발달하고 그랬을 때 내가 잘못 사고하는 그 부분을 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진짜 맞는 정답의 사고 과정이랑 비교해보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이때 맞은 경우에는 내 해설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맞다면 넘어가시면 되고, 틀린 경우에는 피드백을 쓰시는데 구체적으로 나의 해설 중에서 나의 사고 과정 중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막연하게 대강 느낌적인 느낌으로 모호한 느낌으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면 교정이 안 됩니다. 이게 언어화할 수 있어야 명확하게 짚어지고 그럴 때 정확하게 교정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잖아요. 2번까지만 하셔도 3등급 이하 학생들은 갑자기 확 실력이 좀만 쌓여도 오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대체로 3등급 이하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조금이라도 모호한다든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은 감에 의존해서 말 그대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답을 좀 많이 고르거든요. 뭔가 정답인 것 같아, 5번보단 이게 답인 것 같아, 이런 느낌. 근데 이걸 쓰려고 하다 보면 나의 논리적인 해설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점점점 구체화되고 논리적이 되고 사고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듣고 있는 강의가 있다면 그 강의 톤으로 맞춰서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강사가 어떻게 쓸까 하는 게 점점 맞는 경우가 생기게 될 때 그게 체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생각을 쓰기만 해도 사고력이 오르고 논리적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정답인 사고 과정까지 피드백이 된다, 맞춰진다, 이게 진짜 본질적인 사고력이 올라서 피지컬이 올라서 오답 정리를 통해 실력이 오르고 점수를 올리게 되는 방법인 거죠. 근데 여기서 큰 문제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처음에 한두 번은 해보는데 대체로 지속하지 못해요. 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머리로 생각하고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 가지고 오답 정리하고 답의 근거 찾는 건 되게 쉽죠. 금방금방 찾고 베꼈으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도 쌓이고 좀 뿌듯합니다. 공부가 좀 쉽습니다. 뭐든 전 삶의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공부에서도 어렵고 힘들수록 크게 도움되는 겁니다. 쉽고 편할수록 도움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럼 쉽게 올리겠죠. 어려운 길이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공부량 쌓아서 뿌듯함 느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양이 적더라도 실력이 올라서 점수 오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양보다 제대로 된 방법의 시간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쉽고 편한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해서 누구나 고득점 맞고 아무도 희소 가치가 없겠죠. 거꾸로 이런 식으로 사고를 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성적을 못 오르는 겁니다. 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남들 다 어렵고 귀찮아서 안 하는 거 내가 하면 차별화돼서 성적을 확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효과를 진짜 제대로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이대로 오답 정리를 해 나가시다 보면 수능 국어 문제 풀 때 헷갈리던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헷갈리고 싶어도 헷갈리지 않게 될 거예요. 막 모호하게 풀리던 게 정답에 근거 가지고 되게 논리적으로 정답이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틀리더라도 내가 틀린 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짚어져서 제대로 교정돼서 진짜 고득점으로 향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단지 실력이나 점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답의 근거가 명확해지다 보면 고민한 시간이 짧아져서 시간도 단축되고 시간에 대한 문제까지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대로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국어 공부할 지문에서 전 문제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렵다 그러면 독서에서는 예를 들어 보기 문제만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딱 한 문제씩이라도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연습해 보세요. 한 지문에 한 문제만이라도 나는 해설을 쓰는 방식으로 공부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나의 사고 과정을 매일 조금씩 써보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사고력도 발달하고 논리력도 발달하고 정확한 사고 과정으로 교정되면서 실력이 오르게 되실 겁니다. 직접 꼭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잘 모르겠거나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피드백도 저도 성심성의껏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clean up. 헷갈렸던 문제들을 clean up. 이제부턴 국어가 제일 쉬워져. 자신 있게 만점을 향해